한밭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김정석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네. 아, 아, 작금에 와서 코로나19로 달라져가는 온택트 시대에 있어서 창업 교육과 지원, 그리고 미래 일자리 창출과 스타트업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한밭대학교에서 지역 연계 기반 기업가 정신의 가치 실현, 또 기업가 사례화 확산, 그리고 연구 사례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이와 관련한 토론의 시간을 갖고자 2020 한밭대학교 창업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0 한밭대학교 창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에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접속해 주신 외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포럼의 좌장을 맡아주시고 기업가 정신학회 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신 서울시립대학교 이춘우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참여 인사 말씀 간단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먼저 발표를 첫 번째로 세 분의 발표 중에서 첫 번째로 발표를 해주실 레드위스의 김지원 대표님께서 함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참고적으로 제가 이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님을 모시게 된 연유는 그 올해 언론 보도를 통해서 2020년도에 가장 이곳 대전에서 핫한 그런 창업 기업으로 제가 알게 되었고요. 특히 금년에는 중소기업 벤처 장관님 상까지 수상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높아서 오늘 특별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이윤석 기업가정신센터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발표를 해주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전지은 부연구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지은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금년도까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사무총장님으로 계셨고 현재 스타트업 성장연구원의 원장님으로 계신 우리 금기현 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줌에서 우리 충남대학교 또 김한재 교수님도 보이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안 들리시나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토론자로서 역할을 하실 거고요. 특히 오늘 포럼 마지막 순서에서 특강을 해주실 분입니다. 멀리 오늘 부산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요. 예, 먼저 무수마 신성일 대표. 네, 반갑습니다. 신성일입니다. 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마이크 넘겨드리면 누르시면 됩니다. 예, 조금씩 성급하셔서 예. 그리고 오늘 또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대덕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의 배영국 본부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배영국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이 더 계시는데요. 대전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김성근 본부장님과 대전광역시에서 박문용 기업지원과장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일정이 좀 늦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내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밭대학교 산학협력 부총장님이신 최종인 부총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한밭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변영조 부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한밭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황다영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대동넷을 외부 그 웹인으로 소개를 안 올리고 내빈으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네, 네, 오늘 특별히 또 유명하신 전국에서 유명하신 우리 이석봉 대표님을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이 교수님이랑 다 재밌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다들 뭐 서로 잘 아시는 사이여서 오늘도 훨씬 더 자리가 따뜻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한밭대학교 최종인 부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기업가 정신 또 창업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 번에 모실 수 있어서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분이 화면에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 그 이윤석 센터장님, 또 우리 기업가정신학회 회장도 맡으시고요. 또 내년에는 또 제가 좋아하는 인적자원개발학회 회장도 맡으실 우리 이춘우 회장님 또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도 하면서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 화면에 나타나 있는 우리 김기현 사무총장님 또 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어제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신 우리 배영국 본부장님 대덕의 기운을 부산으로 전국으로 지금 기업가 정신을 넓게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화면은 아니지만 제 앞에 계신 우리 대덕넷의 이석봉 대표님은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에 대덕넷이라고 하는 온라인 매체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충남대학 교수님 또 여러 교수님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 과정을 미리 오랫동안 준비해 주신 우리 변영조 부단장님 또 제가 정말 좋아한다고 하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해주신 우리 황다영 교수님 또 김정숙 교수님 모두 감사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춘우 회장님이 늘 얘기하는 기업가 정신 또 균형 있는 기업가 정신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의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큰 애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가장 큰 애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애국을 실천하시는 우리 젊은 기업가 또 모셨었고요. 그분 통해서 우리가 정말 2021년도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종인 부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울러서 또 지금 줌으로 연결을 해서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 스태피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임덕순 박사님 보이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철준 교수님, 장동건 대표님, 양은실님, 네, 많은 참석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우리 좌장이신 이춘우 회장님께 넘겨드리고 저는 발표와 토론이 끝나고 나면 다시 마이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회장님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앞서 그 부총장님께서도 격려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포럼이 굉장히 뜻깊뿐만 아니라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시간을 워낙 많이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바로 이제 포럼으로 들어가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한밭대학교 창업 포럼 이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주제를 세 분을 모시고 세 개의 주제를 듣고 각각에 대해서 세 분씩 또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레드윗의 김지은 대표님을 모시고 연구원들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연구노트 솔루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로 생각되고 매우 프랙티컬한 그런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김지원 대표님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준비하시는 동안에 채팅창에 우리 청중들이나 또 플로우 계시는 분이 혹시나 질문 내지는 코멘트 같은 것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 사무국층에서 그 수합하셔가지고 또 저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원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밭대 창업 포럼에서 발표를 하게 된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 8월에 법인 설립을 했는데요. 작년 2월부터 이 아이데이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시절인데 처음으로 받게 된 게 한밭대학교에서 주관해주신 예비 창업 패키지로 거의 성장을 했다고 말해도 정말 과장이 아닐 정도로 많이 키워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레드윗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요. 레드윗은 Prove Your Work라는 비전으로 1회 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기록들을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인증을 하는 회사입니다. 보통 보고서나 논문, 출판물 이런 것들만 제출하라고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런 보고서나 논문 같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에는 연구원들의 노하우도 있고 고민들, 실패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도 결과만큼이나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인증해야 향후에 더 큰 가치로 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주목한 과정은 대덕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받는 연구 분야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연구가 굉장히 친숙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구하면은 굉장히 낯설고 이게 뭐지? 나와는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 저도 대학교를 오기 전만 해도 연구하면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굉장히 멋진 실험을 하고 그 과정이 탑 시크릿으로 관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연구원들은 이렇게 연구 과정들이 다 연구원 책상에 널브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뭐 강의실이나 집, 도서관, 뭐 연구실 곳곳에 흩어져 있고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리하자라는 측면에서 연구노트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법령까지 생겨났는데요. 하지만 연구 기록은 위변조가 되면 안 되는 기록이기 때문에 이 연구노트로 인정받으려면 형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모든 페이지마다 작성자가 서명을 해야 되고 제3자가 내가 얘가 쓴 거 봤다라는 서명도 해줘야 되고요. 언제 썼는지에 대한 타임 스탬핑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위변조가 방지되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원들이 모든 기록마다 이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잘 하고 있지 않아서 연구원들은 연말에 연구 노트를 제출하라고 하면은 그 형식에 맞춰서 서로 볼펜 돌려가면서 바쁘게 적고 있는 현상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 노트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았고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100%의 기록 중에 딱 30%만 제출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의 기록들은 어디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걸까요? 연구원들도 잘 모르고 교수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 때문에 연구소, 과제 책임자, 연구원 모두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들의 이런 기록들이 다 자산이고 또 옛날에는 기술 이전을 할 때 특허만 가지고도 다 기술 이전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그 과정인 연구노트가 없으면 가격을 낮게 측정받으면서 자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과제 책임자인 경우에는 정말 크게는 특허 분쟁이지만 작게는 과제를 잘 수행했는지를 증명할 때는 연구노트가 정말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데 이런 증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연구원들도 이런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작년 8월에 했던 실험이 어딨지? 하면서 과거 기록을 찾아보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연구소와 과제 책임자, 연구원을 모두 위한 연구노트 솔루션 군우를 개발했는데요. 군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이 안 나와서 굉장히 아쉽지만
연구원들의 기록이 대부분 70% 서면으로 작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면을 사진만 찍으면 바로 연구노트 형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면지에 썼든 어떤 공책에 썼든 내가 칠판에 쓴 기록들도 모두 연구노트 형식으로 만들어줘서 인증이 가능하고 스캔앱과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쓰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올라온 기록들이 모두 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인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변조가 방지되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서도 제출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 서면 기록들에 대한 OCR 데이터, 그 안에 적힌 글씨들을 읽어내는 기술과 또 연구원들이 직접 해시태그를 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과거 기록을 쉽게 찾아봐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과들에서는 저희는 수기 기록을 잘 안 쓰는데 어떡하죠?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최근에 저희가 웹 버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PDF나 같은 파일들도 다 여기 올리면은 저희가 연구노트 형식을 맞춰주고요. 또 특히 전산과 같은 경우에는 코드로 많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 코드들도 저희가 언제 어떤 변형을 했는지에 대한 이력을 다 가져와서 바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웹 버전도 지금 개발을 완료해서 1월에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카이스트 내에서 베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한번 연구노트 형식으로 한 장을 바꾸는데 약 9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면 저희는 백엔드에서 다 그 형식을 맞춰주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기록들을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1분 30초만 투자를 하면 연구노트로 완성이 돼서 실제로 대강 연구원들이 쓰는 것보다 훨씬 높은 퀄리티의 연구노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연구기관으로부터 라이센스 피를 받고 연구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연구원 한 명당 한 달에 10,000원꼴로 측정이 되어 있지만 대규모 같은 기관인 경우에는 여기서 할인가가 적용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추후에는 연구원들끼리 이런 연구 노트나 연구 노하우, 연구 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까지 오랫동안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연구기관에서 도입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전자 도입률은 15%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요즘 연구 DB에 대한 변화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 의무화하는 사항도 있고 뭐 허위 논문 사태나 좀 더 인보사 사태 같은 이런 투명성의 문제가 커지면서 이런 걸 잘 관리해야 된다는 인식 때문에 이런 게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연구 기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행 진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런 전자문서 관리 시장을 주로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솔루션들을 보면 연구원들이 직접 스캔해서 올리거나 이 웹페이지에 가서 직접 따로 작성해야 되는 굉장히 오래된 ERP 시스템으로 사용률이 실제로 거의 바닥의 수준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연구원들 편의에 맞춰서 템플릿을 제공하거나 모바일을 사용하거나 하는 솔루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우도 유저 편의성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 솔루션이고 구축이 필요 없이 바로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으며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했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게 저희의 차별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지금 카이스트랑 지스트 출신들이 모여서 설립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12명이서 함께 군우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8월에 분한젤스 벤처 파트너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으면서 법인 설립을 시작했고요. 올해 8월에 프리A 투자 유치를 무사히 마무리 지었고 9월에 정식 서비스를 런칭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군우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무료 체험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연구원들이시라면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든 과정을 편하고 정확하게 증명할 때까지 나아가는 걸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네, Prove Your Work 레드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지원 대표님의 그 서비스 결과물을 제가 접해서 못해서 딱히 굉장히 궁금한 상태인데
과연 엄청난 이 포텐셜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세 분의 토론자들께서 또 코멘트를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 해주실 것 기대되는데요. 세 분을 모셨습니다. 신성일 대표님과 금경 원장님 그리고 최종인 부총장님 모셨는데 그럼 먼저 우리 무스마의 신성일 대표님으로부터 코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일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아이디어나 이런 사업화된 아이템을 들으면서 저도 되게 관심이 가는, 저도 연구원 출신으로서 이런 서비스들이 있었으면 지금 현재도 저희는 수기 작성을 하면서 이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당장에 좀 도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일단은 저도 이제 같은 기업가, 청년 기업가로서 이런 것들에 어떤 궁금한 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프로블럼이랑 이제 시장의 어떤 니즈 같은 걸 파악하시고 도입을 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오픈되기 힘든, 이제 어떻게 되면 처음에 그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그 초기 단계였을 때 이 어떤 자기 확신 이런 것 없을 때 남들이 말하는 거에 휙휙 휘둘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빠르게 좀 이렇게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이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정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고 요청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그다음 한꺼번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경 원장님 좀 코멘트 또 토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그 IT 기술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이런 연구 노트라는 분야에 적용했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요. 또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좋은 투자자들한테 초기 투자도 잘 받으신 것 같고 또 해외에 이런 진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좋게 봤습니다. 앞으로 잘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표이사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런 초기에 창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속 성장 가능하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만 보면 대부분 초기 투자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표이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이 기업 경영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실제 연구원들의 연구 과제를 정리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의 시장이 굉장히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스타트업이 성장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대표이사님이 이런 기술을 관련되는 쪽으로 어떤 분야로 더 넓힐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게 이제 스케일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연구소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 민간 기업도 있고 또 블록체인을 가지고 연구 과제뿐만 아니고 연구 과제와 비슷한 또 다른 분야의 업무 영역도 충분히 지금 하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좀 더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최종인 부총장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벤처가 성공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시장, 두 번째는 자금, 세 번째가 팀워크입니다.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굉장히 좋은 팀원들을 많이 모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팀원들을 잘 모집할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코멘트도 제가 뭐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더니 상당히 스피드업하게 해주셔가지고 약간의 시간 여유가 생겼는데 제가 뭐 채팅창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연구 지식이 있는 노트 이걸 어떻게 축적하는 어떤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적어도 모름지기 이거를 노리는 수많은 사람이나
이 단체 집단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 보안 문제일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이면 이게 완벽하게 해결되는지 제가 뭐 블록체인에도 워낙 이제 문외한이니까 그럼 우리 김지원 대표님께 한번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지금 워낙 이제 우리가 온라인 그 세미나니까 일단은 김지원 대표님께서 유통에서 그렇게 뭔가 가짜 제품을 파는 거를 방지하는 유통 관련 블록체인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우리 이런 거 해보자. 특히 주변에 뭐 이런 네트워크 연구실 사람들도 있어서 블록체인이 뭔데 그때 처음 접하게 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저희 팀에서 그런 화장품 업계에 종사를 했다거나 유통을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만든 제품이 현실에서 시장에서 돌아가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래서 거기에서 아 내가 너무 이런 시장에 대한 도메인이 부족하구나. 나는 이제까지 대학교를 4년을 나오고 바로 석사 과정을 가니까 뭔가 어떠한 시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기획을 하니까 시장에서 안 돌아가구나 라는 걸 좀 한번 깨달았고 졸업한과 동시에 나와서 근데 내가 얻은 게 뭘까 이 과정에서 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때는 대표는 아니고 공동 창업자로 했지만 옆에서 좀 아 창업은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는구나 라는 걸 한번 좀 배웠었고요. 또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데에 강점을 가지는구나 라는 걸 좀 배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는 도메인에서 이거를 정말 블록체인이 유의미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걸 처음에는 되게 작게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어요. 뭔가 당장 졸업도 했고 뭔가 바로 회사도 나와가지고 이제 백수인 상태에서 난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런 걸 한번 프로젝트로 돌려보고 싶다 해서 좀 가볍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디에이션 중에 하나가 연구 노트였고 실제로 교수님들이나 저희가 인터뷰를 한 분들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분야였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풀어볼 만한 문제고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었고 사실은 확신을 가지기까지 되게 많은 기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밭대학교 예비창업자가 됐지만 그 전에 예비창업 패키지를 한 3번 정도 떨어졌었어요. 떨어지고 마지막에 정말 붙여주셔서 아직도까지도 감사한데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확신이 없었어요. 계속 모든 공모전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다 보니까 아 이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 그게 제가 그러면서 피드백 들으면서 점점 솔루션을 바꿔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붙고 뭔가 투자자들이랑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아 이게 점점 정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블록체인을 유의미하게 쓰고 싶다라는 프로젝트에서 시작해서 좀 디벨롭을 많이 해서 확신을 가지게 된 케이스고요. 두 번째 주신 코멘트로 시장이 좀 잡아서 좀 스케일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요즘이 아니라 옛날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였고 저희 투자자들도 아마 제일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이유는 실제로 이런 연구 과정은 꼭 관리가 돼야 되는 거에 대한 믿음도 있으시고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 유의미하다라고 생각되는 분야여서 많이 투자를 해주셨는데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저희가 내부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돌리다 보면 역량이 쌓여서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많이 가져주고 계신 것 같고 저희도 최근에 이제는 연구 노트를 좀 더 상용화를 많이 시킨 다음에는 정말 다른 시장이 있는지를 좀 확장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연구 과제도 다 인정이 되면 비슷한 분야로 확장할 곳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팀원을 어떻게 모집했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직도 제 나이 또래 친구한테 가서 나랑 같이 창업하자 하면 기겁을 해요. 왜냐면 집안 말아먹을 것 같은 얘기여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우리 이런 공모전 같이 나가보자.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있는데 여기에 같이 팀원으로 합류를 한 번만 해보자라고 되게 창업이 아닌 듯한 뭔가 일회성인 듯하게 접근을 해서 근데 그 안에서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팀원들도 사실 더 합류하고 싶고 더 참여하고 싶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른 팀원들도 지금도 막 모집할 때 가서 우리 회사 뭐 이런 행사 있는데 한번 와봐라. 우리 회사에 이런 프로젝트 있는데 짧게라도 한번 참여해봐라. 라고 조금 가볍게 다가갔다가 거기서의 작은 성취들을 좀 만들어서 이런 거 좀 더 너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미 들어온 팀원들한테는 사실은 제가 거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뭔가 계속 무슨 문제는 없는지 해서 뭔가 아프다고 하면 대전에서 제일 좋은 병원 찾아서 여기 가보라고 해주고 몸이 아프다고 하면 마사지 샵도 제일 좋은 데로 끊어주고 뭔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하면 꼭 술 같이 먹으러 가고 약간 네 그런 케어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굉장히 그렇게 우리 부모님 알면 기겁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해요. 네. 네. 네,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다 해결되느냐? 근데 사실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만 쓰는 건 아니고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증명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산 네트워크여서 한 명이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이걸 봤다라는 거에서 연구노트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사실은 이 뒤에 또 있어야 되는 게 또 암호화 이런 것들을 또 저희는 암호화 기술을 따로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무리 해킹을 하더라도 저희는 키가 딱 하나만 있어서 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키를 미리 많이 이렇게 잘라서 분산을 해줘요. 너 n분의 몇 개, 너 n분의 몇 개, 너 n분의 몇 개 해서 우리가 몇 개 이상이 모여야만 열 수 있도록. 그래서 해킹을 당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는 있어도 그거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인 암호화 기술도 필요하고요. 이게 그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거를 하기 위해서 DID라고 생체 인증해서 그런 것들을 전자서명하는 기술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딱 블록체인이 저희가 메인 그런 무리들이 호시탐탐 해킹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기술로 우리가 잘 막아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노트에 이제 포커싱을 두고 계신데 이 여러 가지 기록물들, 이런 대통령 기록물도 이 서비스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 시장이 넓은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 지금 한 4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추가적인 어떤 질문이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 일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시작한 직후에 대전 광역시에서 오늘 토론으로 참여해 주신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분 세 분을 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시에서 기업 창업 지원과의 창업 지원 팀장님이신 우리 이경우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마이크 버튼 눌러주시고요. 간단한 인사. 예, 안녕하세요. 대전시 창업지원팀장 이경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포럼에 와서 이런 또 좋은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런 분들이 창업해서 성장하기까지 그리고 향후에 이 대회가 한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온라인 성장 프로그램이나 창업 배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수팀들을 선발을 했었던 거고요.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이제 진정성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단순하게 이게 체리 피커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좀 잘하기도 하고 남들하고 같이 겨뤄보기도 하는 이런 경우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창업 배틀이나 이런 곳에 수도권에 있는 그런 좀 경험이 많은 그런 멘토들이나 평가위원 혹은 뭐 VC들을 붙여서 평가를 운영을 했었던 이런 케이스였고요. 이게 이제 확장이 됐었던 거는 처음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다가 추후에는 대학원생 그리고 청소년까지도 현재 아우르고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게 이제 교육부 그 도전 K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전국 단위 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건 이제 범부처 경진대회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교육부하고 과기부 리그를 저희 재단이 이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었었고요. 이제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전체 2012년부터 저희가 이제 교육부하고 같이 교육형 창업 경진대회에서 고민을 했었고, 첫 번째가 이제 캠퍼스 영자 학생 창업 챔피언십 경진대회라고 하는 그 대회였는데, 요거는 이제 그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적용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총 6번 정도의 미션이 있는데, 그 중에 3번 미션이 너희 지역에서 가장 분리수거가 안 되는 곳을 찾아서 잘 되게 해봐 라고 하고 3차 미션을 주고요. 4차 미션에서는 너희가 그걸 열심히 했는데 그럼 너희 없이도 그게 돌아가도록 해봐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미션을 주면서 해결하는 형태로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창업경진대 형태로 넘어갔다가 이제 창업융합팀 300에서는 2016년부터 한 300팀 정도를 발굴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참가 팀 수 기준으로 볼 때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그런 비율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비수도권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참가 팀 수에서는 좀 일부 줄어드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링크 사업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조금 고려가 많이 돼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놓고 보면 수도권으로 놓고 보면 전체적인 참가 팀 수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늘었습니다. 근데 그 비율로 놓고 봤을 때 수도권은 링크에서 나오는 참가팀 수가 감소하는 반면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팀 수하고 대학 수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팀은 이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대학은 이제 142개가 최고인 형태고, 그다음에 권역별 접수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방향성을 좀 놓고 이렇게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말씀드렸듯이 지역 격차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그 분야에서건 다 있을 수 있는데, 창업 지원이나 창업 교육 쪽에서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었던 거고, 아울러서 그 지금 참가 팀 수로 이 이후에 이제 성과가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은 따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참가 팀 수만 놓고 하는 이유는 이제 이게 문화적으로 볼 때, 그리고 혹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놓고 볼 때 어떻게 했느냐를 좀 보기 위한 거라는 걸 한번 계속해서 고려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수로 볼 때 링크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면 수도권은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고 비수도권은 최근에 상승 중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어느 기사나 아니면 그런 그 보고서 같은 데에 보면 창업 생태계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테헤란로나 아니면 강북에 있는 그런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게 비슷